벌써 수고해. 답반 수업을 오늘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일정상으로 봤을 때. 네, 다음 주는 굳이 합반 수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앞에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오늘 일단 32번까지 제가 이제 좀 추가 내용을 이제 썼는데 32번까지 다 할지 모르겠고 이게 총 17지문이에요. 지금 이제 모의고사가. 그래서 다음 주 내로 이제 마무리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해야겠죠.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조금 고민 중인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좀 한번 그러니까 여태 이제 내신 대비 때 하지 않았던 건데 한번 좀 시도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갖고 어떤 거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아마 밤새도록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그 모의고사는 서술형이랑 어법 안 나온다고 했나 맞나? 맞죠? 그러면 이제 그 스택라이트를 가지고 좀 작업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스택라이트가 잠깐만 몇 개 지문이지? 5, 6? 잠깐만 몇 개였더라? 18개. 4개, 4개, 6개, 4개잖아. 그쵸? 18개? 그럼 18지문이죠? 이 18지문을요, 제가 그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그 요약형 문제 있죠?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전부 다. 18개를. 똑같이, 조건까지 똑같이. 선생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이제 여러분이 항상 이제, 그러니까 뭐 매번마다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 때마다 이제 생각이 드는 게, 항상 뭐 말하는 거지만 어휘, 어법, 서술형 이거잖아요. 우리 맨날 틀리는 거 이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유의어 열심히 공부해야죠. 어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2 때부터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법을 제가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막 많이 강조해서 이렇게 한 적은 많이 없었거든요. 사실 관건은 이거예요, 이거 서술형. 근데 서술형에서도 사실 이제 제일 관건은 이제 결국엔 요약이잖아요, 요약.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서 근데 당장 다음 주 월수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 워크북 만들어야 되겠고 일단은 그래서 우선은 워크북 작업을 먼저 할 거고 워크북은 일단 똑같이 만들게요. 똑같이 만들 건데 근데 이제 그 파트 5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서술형이나 어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파트 5는 조금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법이랑 서술형을 좀 빼야 되니까. 그래서 파트 5는 한번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파트 4까지는 일단 똑같이 제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제가 주말 중에 좀 시간을 쓰면은 다음 주 월수에는 충분히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아마 수요일에서 목요일 한 이쯤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좀 작업을 해갖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를 전원에게 다 주진 않을 겁니다. 만들긴 하겠지만 전원에게 다 주진 않을 거예요. 이 요약형 문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 1에서 3이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 학습이나 이제 뭐 그런 이제 직독직해 학습이나 이런 게 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밖에 워크북 이거랑 포함되는 말인데 워크북이 전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 1, 2, 3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내용 이해는 일단 최소 다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이 다 끝났거나 이런 사람들. 워크북은 이제 뭐 파트 4나 파트 5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는요. 요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변형 문제 있죠. 스툭라이트 기준입니다. 스툭라이트 기준. 이 스툭라이트 변형 문제가 완료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요 사람에 한해서만 제가 요거를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 문제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제작을 한번 해갖고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16일이죠. 요때 제가 요 요약형 문제를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 기말고사에 조금 사활을 좀 많이 걸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내신 대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저보다 열심히 해주세요. 저보다 열심히 해주세요. 저보다. 나보다는 열심히 해야죠. 니네가 시험 보는 건데. 그렇죠? 나보다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제 16일 날까지 해서 이제 요걸 마무리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신경 쓴 게 이제 첫 번째 이번 시험 대비 때 신경 쓴 게 첫 번째가 이제 워크북이었죠. 이제 내용 일치 불일치를 새롭게 넣었다는 거. 두 번째는 요 요약형을 한번 제가 제작을 직접 다 해보겠다. 시험 포맷이랑 완전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직고 때 보는 파이널 테스트 있잖아요. 파이널 테스트. 이것도요. 제가 좀 이번에 신경 써서 한번 해보려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을 일단 다 넣긴 할 겁니다. 다. 그럼 당연히 이제 문제 수는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원래 주역고가 27문제 나오는데 우리 이번 외부 지문이랑 교과서까지 하면은 뭐 30몇 문제가 나오겠죠. 일단 모든 지문을 다 넣어서 할 거고 이제 가장 이제 확률이 높은 가장 출제하기 좋은 유형이 뭘까를 이제 제가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갖고 학교 시험 유형과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실 파이널 테스트를 만들 때 시간이 사실 꽤 걸렸었어요. 이 기존의 이제 포맷으로 만들어도. 근데 이제 사실 학교 시험 포맷에서 이제 약간은 이제 벗어난 것들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제가 만들 때. 근데 요번에는 아예 학교 시험 유형과 한번 아예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번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한 거는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구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구상하는데 딴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타자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구상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마 하루 이틀 내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이제 대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부터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그 내신 대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네 정규반 시간표 짜야 되거든요. 내가 다음 주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표를 짜면서 이거를 이제 해야 돼요. 니네 반 배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틈틈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이거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남은 한 3주 동안 되게 좀 빡빡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주신다는 거 너무나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파이널 테스트랑 이제 요약형 서술형 문제 요걸 한번 좀 신경 써서 제가 한번 제작을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이제 제가 계속해서 내드리는 뭐 숙제라든가 아니면 뭐 단어 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수월하게 잘 해주셔야 나도 이런 걸 만드는 보람이 있지 않겠냐? 그렇잖아. 아니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거 만들어서 줘봤자 아무런 보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좀 이제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내가 2학기 때 또 내가 이렇게 내용 일치니 요약형이니 파이널 테스트니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줬더니 너네가 이제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내가 2학기 때 또 이 짓을 할 거 아니야. 해줬더니 뭐 이거 신경 써서 만들어줬더니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이 자식들아. 아니겠죠. 2학기 때. 그러니까 좀 여러분께서 신경 좀 써달라는 거예요. 나보단 열심히 하라고 나보다.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의고사 2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뒷편에다가 이제 뒷페이지를 보면은요 요약과 제목을 이제 영어와 한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만 이제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항상 제목을 읽고 시작하고 요약은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요약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기술 발전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끼치는 이중적 영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중적 영향이래요. 자, 기술 발전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끼치는 이중적 영향 이게 무엇일까? 자,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신기술의 도입은 clearly 분명히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자, 그래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무조건 끼친답니다. 뭐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방금 전에 말한 내용 그대로 나왔죠? 주제입니다. 주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그럼 뭘까? 신기술의 도입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했는데 이어서 볼게요. 그 management of technological resources.
기술 자원에 대한 좋은 관리가 needs to take them fully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여기 써놨죠?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기술 자원을 잘 관리하려면요,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대요. 이어서 가볼게요. 자,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sectors.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이랍니다. 어떤 분야냐? 뭐 예를 들자면 nuclear energy나 agriculture예요. 원자력이나 농업, 뭐 이런 거와 같은 분야의 기술 발전은 provide examples. 어떤 예시를 제공하는데 어떤 예시냐? 나돌리버들 써나왔죠. 자, 그래서 how not only environmental benefits. 일단 benefits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이네요. 앞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신기술의 도입이 원자력과 이제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이 어떤 이익을 제공하냐면 환경적 이익을 제공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리스크는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겠죠. 그렇죠? To the environment or human health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대한 리스크의 어떤 방식 이런 것도 이제 예시를 제공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can accompany technological advances 어떻게 기술 발전에 수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예시를 제공한답니다. 자 아래다가 이제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 즉 원자력과 농업 같은 분야의 기술 개발이 환경에 대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측면과 부정적인 영향, 즉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둘 다 서술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기술은 have profound social impacts as well. 자, 또한 심오한 사회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예시가 나오고 있네요.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자, 산업혁명 이래로 기술의 발전은 have changed the nature of skills. 자, 기술의 본질을 변화시켰답니다. 어떤 기술이냐면 needed in workplaces. 그러니까 직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본질을 변화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혁명 하면은 이제 그전에는 다 대부분 뭐 가내수공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공장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거나 자동화가 이제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본질 자체가 바뀐 거죠. 그전에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바지 같은 걸 만든다고 치면은 바지를 만들 줄 아는 어떤 그런 기술력이 필요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뭐 관리 감독하는 뭐 이런 능력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creating이랑 destroying 둘 다 분사 부문이고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creating certain types of jobs. 그러니까 특정 유형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요. 그리고 destroying others. 다른 것들을 파괴하면서 다른 어떤 유형의 직업을 말하는 거겠죠. With impacts on employment patterns. 고용 패턴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러니까 특정 유형의 일자리는 생성되고 그리고 다른 유형의 일자리는 파괴하면서 이제 직장에서 필요로 되는 그런 기술의 본질을 변화시켜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제 여러 측면에 이제 영향을 줬죠. 아까 원자력이나 농업에 대한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사실 긍정이다 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말해볼게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뭐라고요? 그냥 손으로 이제 수작업을 했다고요. 그럼 그때는요 바지를 잘 만들 줄 아는 기술자가 이제 취직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요 바지를 잘 만드는 기술력은 사실 이제 굳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뭐만 잘 보면 됩니까? 이 기계가 뭐 중간에 이제 고장이 났다거나 그럼 기계를 뭐 중간에 내가 수리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럼 이제 기계를 얼마나 잘 수리할 줄 아느냐 이 공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게 어떤 부분이 이제 고장 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알아채는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바지를 이제 수작업해서 만들던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이제 빠지게 된 거고요. 반대로 이제 어떤 기계나 이런 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뭐 퇴출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영향력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데요. 신기술은요, need to be assessed, 평가돼야 된답니다. for 뭐에 대해서? their full potential impacts. 그것들의 모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평가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요약을 보자면요. 시간 관계상 한글만 보겠습니다. 영어는 여러분이 따로 보세요. 자, 이 글은요. 핵 에너지와 농업을 포함한 이제 여러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끼치는 잠재성과 위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방금 전에도 계속해서 말했다시피 기술력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여러 분야에 영향이 간다라는 거죠. 이 영향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말해주자면요. 제가 이 예시를 몇 번 들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요. 약사가 필요가 없대요. 약사가 필요 없대요. 약사가. 왜냐면은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요. 이미 이게 개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 기계를 통해서 굳이 사람이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처방전을 받으면은 바코드만 찍으면은 기계가 알아서 이제 약을 제조해주는 이런 기술력이 이미 한참 전에 나왔답니다. 이미 한참 전에. 그러니까 약사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약국을 갔을 때 기계가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런 거를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본 적이 없고요. 왜냐면요, 약사 협회 차원에서 맡고 있거든요. 이거를요. 왜냐면 아는 지인분이 약사분이 있어갖고 그 얘기를 이제 전달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밥그릇 뺏기니까. 그래서 내가 애들이랑 진로 상담할 때 그 약대 가고 싶다는 애들이 거의 10명 중에 절반이 약대 가고 싶다는 애들이 많거든요. 항상 얘기하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약사는 비전이 없다고. 지금 당장은 뭐 이제 약사가 되게 편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네가 약사가 될 때쯤이면 10년도 더 지날 텐데 근데 그때 과연 그 기술력이 이제 결국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간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뭘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은 약사가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뭘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발달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나오고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자, 21번 가겠습니다. 자, 21번 보면은 뭐가 막 많죠.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제가 일단은 써놓기는 했습니다. 제목을 먼저 읽어보자면 북미 고유의 요리 문화의 침식과 지속 가능한 식품 규범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North America's native cuisine. 자, 북미의 토착 요리가 만나게 됐는데 the same as 하면은 얘와 똑같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The same unfortunate fate as its native people. 그래서 그것의 원주민들과 똑같은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save for가 전치사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except for랑 같은 뜻이에요. 자, 뭐를 제외하고? A few relics라고 나왔죠. 이 relics는 이제 그 별주 단어로 나와 있는데 풍속, 뭐 유물, 뭐 성유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전에 내려오는 이제 풍속을 제외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추수감사절에 이제 터키 같은 거 됐어요? 그 칠면조 말하는 거죠. 이런 거와 같은 몇 가지 전해져 내려오는 풍속을 제외하고는요. 북미의 토착 요리는 뭐다? 원주민과 똑같은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그럼 원주민과 똑같은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불행한 운명이 뭘까? 예시를 써놨습니다. 자, 미국 원주민의 역사와 그들의 전통적인 요리가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고 아주 적은 부분만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예시로 이제 저 칠면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 문화와 그들의 전통 요리가 외부 문화의 영향으로 변질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것을 불행한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풀어서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certainly 확실히 we still have regional specialties. 우리는 여전히 지역적 특색 음식을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하지만 the Carolina barbecue는 will almost certainly have California tomatoes. 그래서 거의 확실히 캘리포니아 토마토를 넣을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카로리나 바베큐라는 게 어찌 보면 이게 지역 특색 음식의 예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캘리포니아 토마토를 넣게 될 거다라는 거는 이제 변질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지역 특성 이제 전통 음식이 이제 변질된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in its sauce 그것의 소스 안에서. 그리고 그 루이지애나 건보가 is just as likely to contain Indonesian farmed shrimp랍니다. 그래서
이 건보도 어떤 가능성이 크냐면 인도네시아 양식 새우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기서 루이지애나 건보도 뭘 말하는 겁니까? 전통 음식인데 전통 음식에 이런 게 첨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전통 음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변형되는 버전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케이크죠. 그 케이크가 우리나라 버전으로 뭐죠? 떡이잖아요. 떡. 그래서 라이스 케이크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떡 전문점 같은 데 가면은요. 진짜 전통적인 떡을 팔기도 하지만 그 진짜 케이크처럼 파는 떡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은 변형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래에도 이제 설명을 제가 써놨는데요. 다시 한번 보자면 특정 지역의 전통적 요리가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게 된 거를요. 이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예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통 지역 요리가 그 지역의 토착 요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불행한 운명에 대한 이제 구체적 예시를 서술하고 있는 건데 해당 지역 문화와 전통을 훼손하게 된 거고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의 요리가 가진 그런 독특한 맛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져서 좀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꼰대네요, 꼰대. 네. 자, 넘어갈게요. If either of these 이거 참고로 하나 말해주는데 either of 뒤에는 복수명사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either가 주어가 돼요. 근데 either는 단수식음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온 거예요. 어차피 어법은 안 나오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만약 이것들 중 하나가 shows up 나타난다면 on a fast food menu. 자, fast food 메뉴에 나타난다. 그래서 less of added fats or HFCS 이렇게 나왔죠.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액상과당 이런 게 많이 첨가된 채로 패스트푸드 메뉴에 이런 게 등장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전통 요리 이런 것들이 패스트푸드에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we seem unable. 자,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있죠. be able to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unable이 돼도 뒤에 똑같이 투부정사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나온 거 확인 가능하죠. 그럼 투부정사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either to discern or resist corruption 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corruption은 붕괴예요, 붕괴. 그 붕괴를 discern, 인식하거나 resist, 저항하는 것을 아마 못할 것 같다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흐름이라는 거죠. 이 전통 요리가 이제 변형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거나 아니면 막을 수는 없을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변형이 될 것 같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통 요리를 그대로 지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한 거야. 자, 여기에 이제 주제문이라고 써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we have yet to 동사원형 나왔죠. have yet to 동사원형. 아직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우리는 아직 come up with 하지 못했답니다. 떠올려내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 strong set of generalized norms를요. 강력한 일반화된 규범을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는데 그 규범이 무엇이냐면 passed down through families. 자, 가족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강력한 일반화된 규범을 생각하지 못했대요. 자, for savoring and sensibly consuming what our land and climate gave us. 우리의 땅과 기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요. savory니까 맛을 보는 거죠. sensibly consuming이니까 뭔가 이제 좀 분별력 있게 소비하는 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가정들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강력한 일반화된 규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뭐야 저거? 이따 내가 한마디 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강력한 일반화된 규범을 아직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일단 직역은 다 했는데 그러니까 대충 뭔 소리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좀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우리의 땅과 기후가 우리에게 주는 것 이거를 먼저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의 땅과 기후가 우리에게 준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토착 식재료라든가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식품들이 있겠죠. 결국엔 전통식품, 전통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해산물이 풍부한 해안 지역이나 특정 과일이 잘 자라는 기후 뭐 이런 게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땅과 기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가계를 통해, 여기서 가계라는 건 아까 패밀리즈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계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강력한 일반화된 규범, 이것도 말이 좀 어려웠죠. 그것도 패러프레이징 해놨습니다. 즉 가정에서 세대 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식사에 관한 관습이나 원칙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특정 식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요리를 어떻게 하는가, 식사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가계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강력한 일반화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런 이제 전통이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전통, 그렇죠? 근데 이런 규범은요, 가정 내에서 세대를 넘어서 전해져 내려와서 그 지역의 문화나 전통을 반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방법이 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먹는다던가, 뭐 포크로 먹는다던가, 뭐 젓가락으로 먹는다던가,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나 전통을 반영을 하겠고요. 동시에 그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가계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강력한 일반화된 규범이다. 근데 이거를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라든가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식품들,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맛을 이제 보고 현명하게 소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 그 지역만의 특색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떠올려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즉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 파괴된다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전통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아직까지는 떠올려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변형이 되고 있잖아. 다른 나라로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변형되고 변질되고 이 전통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떠올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붕괴를 인지하거나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봅시다. 자, instead 대신에 we have,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요, a string of fad diets, 우리가 유행하는 일련의 식단을 가지고 있답니다. a string of 하면요, a set of랑 똑같아요. 일련의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어떤 유행하는 식단이냐면 convulsing our bookstores and bellies one after another. 자, 그래서 우리의 서점과 배에 convuls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큰 소동을 일으키다, 뭐 경련을 일으키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점과 배에, 우리 배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데요. 연이어서 at the scale of the national bestseller 이렇게 나오네요. 전국적인 베스트셀러의 규모로 서점과 배에 연이어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일련의 유행하는 식단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한 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전통이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어, 음식이. 근데 그 전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떠올려내지는 못했대. 그 대신에 전 세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베스트셀러의 규모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잘 팔리는 규모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잘 팔리는 규모로 서점과 배에 연이어서 큰 소동을 일으킨다. 굉장히 이제 막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런 유행하는 식단을 가지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데 9 out of 10 nutritionists, 자, 10명 중 9명 꼴의 영양학자들이 이것을 뭐로 보고 있냐? 그러니까 윗문장은 뭐냐면 우리는 전통을 지금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고 있어. 대신에 이 전통이 변형된 버전, 이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막 유행하고 있다. 우리 그런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몇 년 전부터 마라탕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 됐어? 그럼 이제 마라탕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마라탕을 전통 음식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전통 음식. 근데 이제 이게 유행하니까 각종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뭐만 하면 마라가 들어가. 무슨 마라 라면이래, 무슨 뭐 마라 떡볶이래, 뭐 죄다 그냥 다 변형된 버전이 일어나. 이게 뭡니까? 유행하는 식단이죠. 우리는 대신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서점 얘기를 왜 했냐면요,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베스트셀러 이런 말 나왔으니까. 됐어요? 그냥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변형 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전문가들이, 영양학자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10명 중 9명 꼴, 거의 대부분의 영양학자는 이걸 뭐로 보고 있다? 증거로 보고 있답니다. 어떤 증거? That we have entirely lost our marbles라고 나왔네요. 여기서 marble이라는 건요, 분별력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구슬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로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자, 아래 설명을 써놨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we have entirely lost our marbles. 여기를 좀 따로 따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성이나 판단력을 잃었다는 의미라고 나와 있죠. 즉, 특정 식단 트렌드나 유행에 휩쓸려서 토착 식품이랑 건강한 식습관을 무시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한 식단 트렌드라는 게 아까 위에서 나왔던 string of fad diet 저쪽으로 나왔던 문장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다이어트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식단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이 이에 휩쓸려서 무분별하게 다양한 식단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뭐 이렇게 막 유행하잖아. 뭐 로제 유행했다가 마라 유행했다가 계속 이제 이 무분별하게 다양한 식단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상황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식습관을 당연히 저해하겠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겠죠. 때로는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까지 도입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양가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식사보다는 빠른 체중 감량, 뭐 미적인 요소 이런 거를 이제 중요시한다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영양사들이 우리가 분별력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토착 음식이라는 게 나온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토착 음식이라는 것들은요, 대부분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산물로 우리가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좋은 음식, 몸에도 좋고 맛에도 좋은 이런 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전통 음식이 나왔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건강도 잘 지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변형을 시키니까 영양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유행만 따라서 먹으니까 그냥 뭐 전통 모르겠고 난 그냥 맛 좋으니까 먹을래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 여러분 두 지문 읽어서 알겠지만 모의고사 지문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졸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전 졸아도 안 깨울 거예요. 알아서들 하십시오. 자, 요약문 보겠습니다. 북미의 고유한 요리 문화의 침식과 현지 자원을 이성적으로 활용하는 강력한 문화적 규범, 문제를 애석해하고 뭐야? 세민아, 안 일어나도 돼? 그래? 한 10초 전까지 졸고 있었는데. 애석해하고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단의 유병률을 이 위기의 신호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정말 많이도 나갔어요. 많이도 나갔어. 야, 카메라 안 찍히네. 그렇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22번. 자, 뭐 2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22번 틀린 사람은요, 이따가 이쪽 문으로 나가세요. 네. 지문은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제목 먼저 읽어볼 건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감성지능의 중요성 상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되게 간단한 건데요. 이거는 예시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선망받는 직업 리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없어지게 될 직업 리스트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봤었는데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잃게 될 직업의 탑 10 중에서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근데 반대로 이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선망될 직업 그 순위가 올라간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은 거는 의사보다는 간호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진짜 뭐 주사만 꽂아주고 뭐 약만 넣어주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감성지능이에요. 감성지능. 됐어요? 이 본문에서는 그거를 EI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EI. 근데 의사는 어떻습니까? 보통 의사는 일단 자주 보지도 못할 뿐더러 대부분 기술적인 측면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AI가 대체할 수 있고 감성적인 측면은 사실은 이제 AI가 대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좀 유망받는 직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뭐 기사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뭐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기술적인 측면, 인간이 하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은 대체가 가능하고 감성적인 측면은 AI가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쉽죠? 가볼게요. 자, 아마도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인공지능, 즉 AI의 출현은 직장에서 인공지능의 출현은 may bode well for emotional intelligence. 그래서 감성지능의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답니다. 이게 주제예요. AI가 발달하면서 감성지능에 있어서는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대해야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AI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로이쌤을 대체해서 로이 봇이 나왔어. 디디디디디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다. 조는 놈 다 뒤로 나가라. 앞을 보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다고 쳐봐. 근데 걔가 나보다 수업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1000만 배 잘할 수 있어 나보다.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단속. 그래 단속 기능까지 넣었어. 막 이러면서 디디디디 숙제 안 한 놈 나와라. 뭐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인간적인 맛이 없잖아. 인간적인 맛. 여러분께서 정말로 기술적인 측면만 바라고 학원을 다닌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거라면 다 인강 듣죠. 그렇잖아. 가끔씩 뭐 라면도 먹으러 가고 민재 빼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맛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학원을 다니고 하는 게 있지. 로이 봇이 라면을 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적인 측면 부분은 이제 이 AI가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핵심이라는 거죠. 다음 내용 읽어볼까요? As AI gains momentum and replaces people in jobs at every level. 여기까지 나왔죠? 자, AI가 추진력을 얻음에 따라 그리고 사람들을 대신하면서 어떤 거에서 직업에서요 모든 수준에서 그러니까 모든 수준의 일자리에서 사람들을 대신함에 따라 predictions 어떤 전망이 어떠하냐면요. 여기 대시 생략되고요. 대절 이하랍니다. There will be a premium placed on people who have high ability in EI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EI에서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프리미엄이랍니다. 이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라는 게 바로 예측이랍니다. 전망이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AI가 추진력을 받아. 그래서 모든 수준의 일자리에서 AI가 사람들을 대체하게 됐어. 그러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어떻다? 이제 EI 측면, 감성지능 측면에서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프리미엄이 있을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 뭐 상담사라든가 아니 오은영 박사님을 누가 대체할 거예요? 어떤 로봇이 대체할 거야? 오은영 박사님을 막 따라해서 자, 이 아이는요 하면서 뭐 이거를 로봇이 어떻게 따라할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Emotional messages. 자, 감정적 메시지는요. People send and respond while interacting.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보내고 반응하는 그런 감성적, 정서적 메시지는 are at this point, 이러한 점에서 어떻다? Far beyond the ability래요. 능력을 훨씬 넘어선답니다. 감성적인 메시지는 어떤 능력을 넘어선다? AI 프로그램이 mimic, 흉내내는 그런 능력을 훨씬 더 넘어선다는 거죠. 이거는 아직까지 AI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최근 몇 달 전부터 이제 반전이 좀 있던 게 있었죠. AI가 그림을 무지하게 잘 그리는 막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스노우에도 막 그 AI가 막 그려주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뭐야? 스툭라이트 11강에 있는 내 얼굴, 내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 내 AI가 만들어준 거죠. 그런 것처럼. 네. 자 그래서 as we get further into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자 우리가 스마트 기기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it is likely that 자 대절이 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Sensing and managing emotions. 감정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게 will remain 남아있을 거랍니다. One type of intelligence that puzzles AI. 그래서 AI를 당황스럽게 하는 한 종류의 지능으로 남아있게 될 거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AI가 등장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못 따라가는데 이제 감성적인 부분은 반대로 AI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각광받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This means 이게 뭘 의미하냐면 people and jobs involving EI. EI와 관련된 사람들과 직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re safe.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From being taken over by machines. 기계에 의해서 점령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In a survey, 한 설문조사에서 almost 3 out of 4 executives
2번 4명 중 3명 거의 4분의 3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뭐로 여기냐면요 as a must-have skill로 이제 여긴답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술로 이제 여기고 있다는 거죠. For the workplace 직장에서 미래에 as the automatizing of routine tasks bump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의 자동화잖아요. 이 자동화가 bumps up 부딪히게 되면서요. 뭐랑 the impossibility of creating effective AI. 그러니까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부딪히고 있으면서죠. For activities that require emotional skills. 그래서 정서적 기술이 필요한 활동에. 자, 문장이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상적인 업무에 자동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서적 기술이 필요한 활동에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내가 업무를 하면은 그 이제 당연히 어떤 이제 일상적인 업무가 있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거는 뭐 AI가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람 간에 이제 뭔가 부딪히는 정서적인 부분이 있잖아. 상사가 뭐 이제 뭐 좀 직장 후배를 좀 이렇게 좀 위로를 해준다든가 그래 뭐 좀 깨지면